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상상해 보시죠. 아침에 눈을 떠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간의 여유는 분명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 때마다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지는 시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몇만 원짜리 지출도 지금은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은퇴 이후 한 달 생활비 과연 얼마나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부 기준으로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3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240만 원 선으로 발표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은퇴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수치와 현실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간극을 채우기 위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이후 지출의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퇴직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가끔 아르바이트를 나갑니다. 집은 자가이고 대출도 없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이 25만 원 정도, 통신비 1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와 민간보험료를 합치면 무려 65만 원이 나갑니다. 경조사비까지 합하면 고정비만 13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식비 8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교통비 20만 원, 문화생활비 5만 원 등 변동비가 160만 원, 예비비 30만 원까지 합치면 총 지출은 월 320만 원 정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통계청 적정 생활비보다 조금 적지만 실제로는 여가와 여행 욕구를 포기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결국 소비 욕구를 억누르며 살게 되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불안이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정년 직전 희망퇴직을 했고 아내는 여전히 소규모 자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은 대출이 일부 남아있어 매달 이자 상환에 3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자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 가끔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변동비 중 의료비입니다. 남편이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어 약값과 정기검진비로 매달 4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식단 관리 차원에서 일반 식비도 높아져 80만 원 이상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부의 월 평균 지출은 350만 원을 넘기게 되는데요. 은퇴 전 계획했던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 예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두려움이 커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아파트는 자가이고 자녀도 모두 독립해 경제적 부담은 적지만 부부 모두 활동적인 성격이라 지출이 늘어납니다. 골프나 해외여행을 즐기지는 않지만 주말이면 전국 곳곳을 다니며 소소한 여행을 합니다. 이들이 매달 쓰는 교통비와 여가비만 합쳐도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각종 동호회 회비와 모임비가 더해지니 사실상 적정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4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고민은 한쪽이 병에 걸리면 지금처럼 소비할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당장은 하고 싶은 것을 줄이지 못한다는 딜레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이후 한 달 생활비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불안감의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적정 생활비가 300만 원대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소비 성향과 건강 상태, 자녀 문제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안을 줄이고 원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현재의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이전처럼 대략적인 감으로 소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한 달 동안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는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보험료를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한 통신비나 구독 서비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월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의료비를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치료비가 은퇴 자금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변수이기에 건강관리와 적절한 보험 설계는 필수입니다. 넷째는 생활 속에서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시도입니다. 아내의 아르바이트처럼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매달 일정액이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점검하고 어떤 항목부터 줄여야 할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불안을 넘어 안정적인 노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더 깊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짜는 방법부터 연금 활용 전략 그리고 은퇴 후 소득 창출 아이디어까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고정 수입이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내가 모아둔 자금으로 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은 실제 은퇴 부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은퇴 후 한 달 지출의 구조를 낱낱이 공개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기준으로 은퇴 이후 적정 생활비는 약 33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2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제 가계부 지출과 만족도를 반영해 산출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안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할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 부부는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 부부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퇴직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끔 아르바이트를 나갑니다. 아파트는 자가이고 대출은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재정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 지출을 따져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관리비와 전기수도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이 한 달 평균 25만 원, 통신비는 부부 휴대폰과 인터넷을 합쳐 1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25만 원이고 민간보험료까지 합치면 65만 원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경조사비로 3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고정비가 130만 원에 이릅니다. 식비는 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외식을 줄여도 매달 80만 원 이상. 의료비는 만성질환 관리와 치과 치료로 평균 30만 원. 교통비 20만 원, 문화생활비 5만 원, 기타 생필품과 의류비 20만 원을 합치면 변동비는 16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0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지출은 약 320만 원. 통계청이 말하는 적정 생활비보다 조금 적지만 여가나 여행 욕구를 줄여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카페 한 번, 외식 한 번 하려 해도 큰 결심이 필요하고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에 사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정년 직전 희망퇴직을 했고 아내는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자가이지만 대출이 남아있어 이자만 매달 30만 원이 나갑니다. 문제는 건강입니다. 남편이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있어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4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식단 관리 때문에 식비도 늘어 8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 가정의 월 평균 지출은 350만 원 이상. 계획했던 생활비보다 훨씬 많아 예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전보다 더 검소하게 살고 있지만 의료비 변수 하나로 전체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는 자가이고 자녀도 모두 독립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담이 적지만 부부 모두 활동적이라 지출이 커집니다. 주말마다 국내 여행을 다니고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교통비와 여가비만 매달 5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여기에 각종 모임비와 취미비용까지 더해져 월 지출은 400만 원이 넘습니다. 현재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지만 건강 문제나 부모님 돌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생활비라는 것은 단순히 평균치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거 형태나 대출 여부, 건강 상태, 소비 성향, 자녀와의 관계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전략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짜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첫째, 지출 구조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많은 은퇴 부부들이 대략적인 감으로 돈을 쓰다 보니 어디서 새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 불필요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를 알뜰폰으로 전환하거나 중복된 보험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월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고정비를 줄이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변동비보다 고정비가 훨씬 부담이 됩니다. 특히 보험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실손 보험이 이미 있다면 중복 보장을 받는 상품을 과감히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이 남아있다면 은퇴 전 상환 계획을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의료비를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은 기본이고 국가 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 비용에 대비한 장기 요양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생활 속에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면 심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주부의 아르바이트나 작은 임대 수입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는 안전망입니다. 다섯째, 예비 자금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가전, 교체비, 자녀 지원금 같은 돈은 매달 가계부에 잡히지 않지만 반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활비와는 별도로 매달 일정 금액을 예비비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반드시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비를 늘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한 외식은 주 1회 정도로 줄이고 문화생활은 무료나 저렴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만족도는 높이고 지출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소비 욕구를 줄이는 대신 시간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산책, 동네 모임 같은 작은 즐거움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지출 구조를 기록하고 점검하고 계신가요? 혹시 보험료나 통신비처럼 줄일 수 있는 고정비를 그대로 두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드린 전략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고 고정비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불안은 준비와 실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